안녕하십니까. 윤여상 TV 세상만사입니다. 이재명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면 전국의 운영권이 당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대표가 되는가는 전국의 변곡점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4명의 후보 중에서 이재명이 지지하는 김민석과 지금까지 당을 이끌어온 정청래가 맞서보겠습니다. 정청래는 세칭 문조털래요. 그러니까 문재인, 조국, 김어준, 정청래, 유시민 이 그룹의 한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7월 1일 이재명과 문재인의 청와대 회동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는 당연히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상상력을 발휘해서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재명이 문재인을 맞아들이는 인사를 합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항상 뵙고 싶었는데 연락이 늦었습니다. 문재인이 답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연락 주실 줄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대화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세간에서 말하는 문조털래유라는 말로 흘러갑니다. 이들은 좌파 운동권의 순수 혈통을 이어받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을 가치를 추구하는 자신들과는 다르다는 평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말합니다. 문조털래라는 말에 저를 상징하는 문을 갖다 붙인 것은 제 의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세간에서 갖다 붙인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이 말합니다. 저도 그러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들이 추구해온 사회 정의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수정주의에 관한 용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주의는 빈부격차를 줄이고 공공의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가 경제에 적극 개입하는 사상입니다. 사유재산을 어느 정도 인정하며 자본주의 경제와 공존할 수도 있습니다. 문조털래주의 한 사람인 조국은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나는 사회주의자입니다 라고 국회에서 공언한 바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없애고 모든 생산수단을 공동 소유하며 계급 없는 완전한 평등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구소련에서 공산주의 이론을 최초로 도입해서 공산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수정주의라는 말이 등장해서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수정주의 논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산주의 원칙을 끝까지 지킬 것인가 아니면 현실에 맞게 수정할 것인가입니다. 수정주의 입장은 현실은 변한다. 그러니 이론도 변해야 한다는 것이죠. 평화적 개혁도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라는 생각인 것입니다. 1953년 스탈린 사망 이후에 소련의 지도자가 된 후르시초프는 서방 세계와 평화적으로 공존하면서 경제 계획을 추진하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중국의 모택동이 이것을 비판했습니다. 모택동이 보기에 후르시초프는 제국주의와 타협했으며 사회주의를 자본주의 방향으로 후퇴시켰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소련의 정책을 수정주의라고 공격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모택동이 죽고 등소평이 시장 개혁을 도입했습니다. 등소평의 핵심 주장은 유명한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등소평은 수정주의자면서 동시에 공산주의 체제를 보장한 개혁가라고 평가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수정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재명이 말합니다. 정통 좌파라는 사람들이 말하듯이 제가 가치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저를 수정주의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현실을 중시할 뿐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함께 가치를 공유하며 일해왔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재명과 문재인은 그들이 지향하는 평등한 정의로운 사회는 결국 같은 것이라는 공통된 인식을 확인합니다. 이재명은 이 대목에서 문재인에게 두 손으로 수를 따라주면서 건배를 제기합니다. 문재인 역시 이재명이 자신보다 10년 아래이지만 두 손으로
술장을 받습니다. 이재명이 말합니다. 저는 우리가 같이 일했던 그 시절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믿었고 말 한마디 하기 전에 상대방의 생각을 알 수 있었어요. 문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네, 우리는 아주 가까웠었습니다. 이재명이 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회 정의를 위해서 같이 싸우는 동지입니다. 지금 우리 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당의 분위기는 마치 밧줄의 양쪽 끝을 잡아당기는 것 같습니다. 계속 잡아당기면 매듭이 너무 팽팽해져서 밧줄을 사르는 것 외에는 풀 수가 없게 될 것이고, 밧줄을 차리게 되면 전당대회 이후에 후유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은 당청이 하나가 되기 위해 자신이 믿는 후보가 당대표 적임자라는 사실을 차분하고 신중한 어조로 강조합니다. 문재인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재명은 화제를 바꿔서 영어권 언론에서 사용되었던 청와대의 저주라는 표현을 언급합니다. 이 표현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같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들이 탄핵, 투옥되고 자살한 사건을 언급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작년 윤석열이 탄핵된 이후 다시 주목받게 된 말입니다. 청와대의 저주라는 말은 그 이전에도 해당이 됩니다. 이승만은 12년 집권 후 4.19 혁명으로 인해서 하와이로 망명했습니다. 박정희는 18년 집권하다가 재임 중에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재명이 지나가는 말처럼 묻습니다. 11.6 사태 이후에 대통령 대행을 맡았던 최규하가 어떻게 물러나게 되었는지 기억하세요? 문재인이 이에 대해서 워낙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자 이재명이 설명을 합니다. 박정희 사망 이후에 당시 총리를 맡았던 최규하가 8개월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합니다. 실권자는 군의 실세 전두환이었습니다. 전두환은 최규하를 물러나게 한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는 각하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해서 수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최규하는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재인은 이 말을 듣자 술기운이 깨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아직도 수사가 진행 중인 자신과 관련된 사안이 떠오릅니다. 대략 2시간 정도의 만남을 마치고 두 사람은 서로 껴안으며 작별합니다. 이재명은 다시 승강기 앞에까지 따라가서 허리를 굽혀서 인사합니다. 문재인 역시 정중히 답례합니다. 이 대화에서 보면 이재명은 문재인에게 과거의 우정을 상기시켰습니다. 단지 지난 일들을 말했을 뿐입니다. 문재인을 설득하려 하지 않았고 문재인은 스스로 어떤 결론에 도달합니다. 만약에 마키아벨리가 이 대화 내용을 들었다면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매우 능숙한 인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전직, 현직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온 이야기의 내용을 외부에서 알 수 없지만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하고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간 감사합니다.